안녕하세요. 5회 2반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래쌤이에요.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 최상위 수학 5-1에서 84쪽까지가 숙제였는데 84쪽부터 선생님이랑 좀 대표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4단원 약분과 통분이죠. 약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수가 있을 때 분모와 분자를 같은 공약수로 나누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약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6분의 4라던가 14분의 7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36분의 12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하나씩 나눠보는 거예요. 6과 4는 2가 공약수니까 2씩 약분해줬더니 3분의 2였더라. 더 약분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숫자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또요. 얘는 7로 약분이 될 것 같아요. 7로 약분해주면 2분의 1. 얘도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기약분수죠. 또 2로 약분해주면 18분의 6. 2로 약분해주면 9분의 3. 3으로 약분해주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네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어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분수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하고, 기약분수 중에서도 우리가 분모가 이렇게 1인 애들이 있어. 분모랜다. 분자가 1인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우리가 단위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4인 단위분수가 뭡니까? 그럼 4분의 1이요. 분모가 16인 단위분수는 뭡니까? 16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분자가 1인 기약분수 우리가 단위분수라고 한다는 점까지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통분은 언제 하는 걸까? 통분이라는 거는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분수를 가지고 분모를 같은 공통분모로 맞춰주는 것을 통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요. 얘네 둘은 지금 분모가 다르죠? 근데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분모끼리 무조건 곱해주는 거야. 원래 2분의 1이었고 얘는 3분의 1이었는데 서로 곱해주는 거야. 2 곱하기 3. 그럼 분모에다가 3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되고 얘도 곱해주면 3에다가 2 곱해주는 거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서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2나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있을까?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분모가 6이 될 건데 6이 되려면 2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되잖아. 2에다 3을 곱해서 6이 됐으니 분자에도 3을 곱해주자.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되죠? 분모에 1을 곱했으니 분자에도 1을 곱해주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2나 3처럼 작은 경우에는 둘이 그냥 무작정 곱하는 방법을 써도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서 너무 복잡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4분의 1과 28분의 3 같은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곱해요.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이 최소 공배수로 가지고 통분을 하는 방법을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통분은 어쩔 때 써먹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승찬아 너 5분의 2만큼 먹을래? 4분의 3만큼 먹을래? 그럼 5분의 2가 큰 거야? 4분의 3만큼 큰 거야? 나는 크게 먹고 싶은데
원래 얘가 그냥 5분의 3이면 5분의 2랑 5분의 3은 비교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분모가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분모를 공통분모로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크기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무작정 곱해도 되지만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5와 4의 최소 공배수는 20이니까 얘를 20이 되게끔 만들어 줄 테야. 20분의 얘가 20이 되려면 분모에 4를 곱했어야 되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해줘서 8. 분모에 5를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에도 5를 곱해서 15. 따라서 누가 더 큰 애다? 20분의 15가 훨씬 큰 거다. 승찬아 너 뭐 먹을래? 나 4분의 3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도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대표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4쪽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분모가 77인 진분수 중에서 약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약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공약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모가 77인 진분수 중에서 약분을 하려면 분자가 77과 공약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77의 약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7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77, 7, 11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77분의 1부터 쭉 해서 77분의 76이 될 때까지 약분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뭐가 있을까요? 77분의 1은 이미 약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생략하고 77분의 7이 있겠고 77분의 11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의 배수면 무조건 약분이 되겠죠? 77분의 14, 77분의 28 쭉쭉. 또 11의 배수여도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77분의 22, 77분의 34 쭉쭉. 77분의 그 다음에 77까지는 없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분자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77의 약수 중에서도 7과 11이 들어간 7의 배수, 11의 배수면 약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7 분자는 7과 11의 배수다. 그럼 7의 배수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 76, 1부터 76까지 7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나눠보면 알겠죠? 7로 나눠주면 10개 하고 6개가 남으니까 7의 배수는 10개가 있을 거고요. 11의 배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11이 몇 번 들어가나? 6번 들어가고 10이 남네. 6개가 있겠다. 그럼 7의 배수 10개랑 11의 배수 6개 해서 총 16개는 77과 약분이 되어진다. 그 다음 2번. 그럼 자 봅시다. 분모와 분자의 합이 60이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는 9분의 1 더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합이 10이죠. 그럼 약분되기 전에 딱 2배씩만 한번 해볼까? 2배면은 18분의 2니까 둘이 합쳐서 20이 되겠네. 하나 더 가볼까? 30 곱해주면 27분의 3 더해주면 32점. 이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어차피 다 공약수 같은 수로 나눠준 비율이 다 같은 수기 때문에 이 합도 그 비율만큼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얘가 합이 60이라는 얘기는 60이 되려면 분모에도 6배, 분자에도 6배가 됐으면 됐겠죠. 따라서 구하려는 분수는 54분의 6이 된다. 자,
자, 통분을 이용하여 두 수 사이의 분수를 구하여라. 6분의 5보다는 크고 8분의 7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48인 분수를 찾아달래요. 그럼 일단 얘네들을 통분을 해볼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는 범위가 얼만큼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모를 똑같이 통분을 해줘야 크기를 딱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럼 분모를 48로 맞춰줄까요? 6분의 5는 48분의 분모에다 8 곱하니까 8호 40. 요것과 48분의 6 곱했으니까 6, 7에 42. 요 사이에 있는 이 분수를 구해주라는 얘기죠.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가 뭐가 있어요? 48분의 40, 41, 42일 테니까 48분의 41이다. 4번 4분의 3과 0.9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8분의 7에 더 가까운 수를 구하라. 그럼 얘네를 전부 다 통분을 해줘가지고 누가 더 가까운지를 좀 알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분수니까 다 통분해줍시다. 0.9란 얘기는 10분의 9죠. 4분의 3, 10분의 9, 8분의 7을 전부 다 통분을 해주려면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까? 2, 4, 2, 5, 10, 2, 4, 8, 2, 6, 2, 4. 최소 공배수 얼마? 2 곱하기 2, 4, 5, 20, 2. 40이 되겠네. 그럼 통분해주자. 4분의 3은 40분의 30이고 그 다음에 얘는 40분의 49, 36, 그 다음에 얘는 40분의 30. 가운데 8분의 7을 기준으로 40분의 35를 기준으로 40분의 36은 이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이쯤에 있겠네요. 얘는 40분의 35랑 30이니까 40분의 5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40분의 1만큼 차이가 나니까 더 가까운 수는 10분의 9다. 주어진 숫자로 항상 답을 써야 돼요. 더 가까운 수는 0.9입니다. 5번 70분의 43에 분모랑 분자의 같은 수를 더해도 8분의 5랑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는 어차피 분모에다 10 더했으면 분자에도 10을 더한다는 얘기죠. 분모에는 10 더하고 분자에는 5를 더하지 않아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일정하게 더해줄 거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얼마를 더했던 간에 요 두 수의 차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 힌트가 아마 여기 나와 있어요. 70분의 43의 분모와 분자의 차는 항상 일정하다. 여기 있네요. 생각하기. 변하지 않습니다. 요걸 써먹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을 더하든 100을 더하든 두 숫자를 뺐을 때는 항상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주어진 이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차가 얼마였냐면 36이었죠. 36? 26이요. 27이요. 두 수의 분모와 분자의 차는 항상 27이다. 그러면은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8분의 5인 이거와 크기가 같은 분수가 굉장히 많겠죠. 분모와 분자가 2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3배가 됐을 때, 4배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얘네 전부 다 8분의 5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가 27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보니까 지금 차가 3, 6, 9, 12 어느 세월에 27까지 갈까? 3, 6, 9, 10이니까 한 9배쯤 해볼까요? 9, 8, 72분의 9, 42. 그럼 얘 한번 확인해보자.
72에서 45를 빼주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70분의 43과 분모 분자의 차가 똑같은 친구는 바로 72분의 45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2씩 더해주면 72분의 45가 되겠죠. 얼마를 더해야 합니까? 2를 더해야 합니다. (6번)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하여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의 6개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9개의 도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표는 대표 권역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약 몇 분의 몇인지를 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수에 비교해서, 분수의 무엇과 비교해서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권역부터 차례대로 써달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려면 제일 먼저 통분부터 해야겠죠. 그럼 공통 분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20, 25. 최소 공배수가 얼마다? 2 곱하기 5 곱하기 5 50이다. 50으로 통분해 줍시다. 2분의 1을 50분의 분모에 25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25 50분의 25 얘도 50분의 분모에 5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50분의 5 그 다음에 얘도 50분의 분모에 2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50분의 분모에 2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이제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50분의 25, 50분의 5, 50분의 6, 50분의 12.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냐면 서울, 경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로 표현해줄까? 서울, 경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차례로 틀어봤으니까 차례로 씁시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영남. 그 다음에 많은 게 호남. 그 다음에 많은 게 충청. 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개념 플러스 유형 진도책 5-2를 펴줄 건데 지난 시간 숙제가 82쪽까지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선생님이 승찬이가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를 같이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80쪽에 17번을 한번 봅시다. 80쪽에 17번입니다. 어느 도로의 한쪽에 20.4m의 간격으로 가로등을 12개를 세웠어요. 이때 첫째 가로등에서 마지막 가로등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요 첫 번째 가로등부터 마지막 가로등까지 요 전체 거리가 얼마일까요? 그 얘기는 20.4m만큼 간격수만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가로등이 몇 개? 12개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로등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가로등을 3개를 세웠을 때 간격이 2개가 생기는 거잖아. 하나만큼 빼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가로등을 12개를 세웠다는 얘기는 간격은 몇 개가 생겼다는 얘기냐면 11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로등에서 마지막 가로등까지의 이 거리는 20.4만큼의 간격이 총 11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0.4 곱하기 11 곱해주면 4, 1은 4, 0, 2, 4, 0, 2, 4, 4, 2, 2.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다? 요 소수점이요. 한 칸이니까 한 칸. 224.4. 단위도 써줘야 되죠? 몇 미터? 224.4m. 다음은 82쪽의 33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죠. 승민이가 일주일 동안 마신 물은 3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세안이가 일주일 동안 마신 물은 승민이가 마신 물의 양의 1.2배이고 태강이가 일주일 동안 마신 물은 승민이가 마신 양의 1.7배입니다. 세안이와 태강이가 일주일 동안 세인이와 태강이가 일주일 동안 마신 물은 모두 몇 리터일까요? 그럼 일단 세인이가 얼만큼 마셨는지 태강이가 얼만큼 마셨는지를 각각 구해줘야겠네요. 세인이가 마신 물의 양 승민이의 마신 양의 1.2배 몇 리터인지 그 다음에 태강이가 마신 물의 양 얘는 승민이가 마신 물의 1.7배래요. 그 다음에 세인이와 태강이가 마신 물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1.2먼저 해볼까요? 3이 6, 3일은 3. 그 다음에 소수점이 한 칸이니까 한 칸 3.6m. 그 다음에 1.7 곱하기 3 3, 7에 21, 3일은 5. 한 칸이니까 한 칸 5.1L. 둘이 마신 물은 합쳐서 8.7L다. 그러면 90쪽을 한번 보세요. 90쪽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예제 1번 성우의 간식표입니다. 4일 동안 필요한 간식을 준비하려면 1리터짜리 우유를 적어도 몇 개를 사야 할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4일 동안 필요한 우유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 우유네. 주스 말고요. 우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필요한 우유는 전부 다 합쳐서 몇 리터인가? 0.6, 0.6, 0.6. 0.6 세 번 더하네?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0.6 곱하기 3이니까 3, 6, 18 해주고 소수점 한 칸 1.8리터가 필요하다. 그럼 우유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리터짜리 하나 사면은 0.8리터를 못 먹잖아. 그러니까 1.8리터를 먹으려면 적어도 우유를 2개는 사야 2리터짜리를 2개는 사야 내가 넷째 날까지 우유를 먹을 수가 있다. 다음 2번. 예제 2번. 3장의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소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소수 2자리와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의 곱을 구해보세요. 그럼 가장 큰 소수 2자릿수라는 얘기는 점에다가 소수점 뒤에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장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점 자리가 딱 하나 있고 3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럼 일단 가장 큰 소수 2자릿수는 제일 커야겠지. 1자릿수가 7점 나머지 2, 1. 가장 작으려면 가장 작은 숫자부터 한번 12.7 이렇게 돼야 되거든. 2자릿수의 곱을 두 숫자의 곱을 구하시오. 한번 곱해볼까요? 12.7 곱하기 7.21 7은 7 2
1, 2, 7에 13, 2, 1은 5, 2, 1은 2, 7, 7에 49, 7, 2, 14, 7, 1은 7, 6, 5, 1, 9. 소수점이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 따라서 91.56, 7이 된다. 예제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한번 곱해볼까요? 63 곱하기 4.5 5, 3, 15 6, 5, 30 4, 3, 12 6, 4, 24 소수점이 한 자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여기 위에다가 꼭 한 번 더 써주라 그랬죠? 승찬이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끝날 때가 많아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계산하고 나면은 내가 뭘 계산했더라 그 위에다 또 한 번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65 곱하기 4.4 4, 5, 20 6, 4, 24 4, 5, 20 6, 4, 24 소수점이 또 하나 280 여기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수? 자연수. 283.5보다 큰 자연수는 28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5가 있고 286은 안 되겠죠? 286보다 작아야 되니까. 끝. 예제 4번. 문제에서 안 보이는데 색칠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네. 이 색칠한 부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으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가운데 이 삼각형을 빼주면은 얘네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5.4, 세로 길이가 3.8, 삼각형은 5.4, 높이가 3.8 이렇게 되죠. 그럼 식세워볼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뺄 거야. 삼각형은 가로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해주죠. 나누기 2라고 해야 되나? 5.4 곱하기 3.8에다가 나누기 2. 그럼 이거 다 계산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승찬이한테 몇 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곱하기 빼기 요렇게 얘랑 계산해서 나중에 빼주는 거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공통으로 5.4, 5.4가 있는 거야. 그럼 5.4 곱하기를 묶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마저 써줄 거예요. 곱하기 3.8 빼기 여기 가운데가 빼기 때문에 빼기 뒤에 3.8 나누기 2를 넣어줄 거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3.8 나누기 2가 1.9야. 승찬이가 워낙 암산을 잘하니까 5.4 곱하기 3.8 마이너스 빼기 1.9 해주면은 3.8에서 1.9 빼면 1.9죠. 그리고 계산해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자. 5.4 곱하기 1.9 9, 4, 36 9, 5, 48 4, 1은 3 5, 1은 5 6, 2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소수점이 총 2칸 해서 10.26에다가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다. 풀이가
표정 쓰고 있죠?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문제는 볼펜으로 예쁘게 잘 써달라고 했었죠? 자, 5번. 1km를 가는데 0.08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1시간에 65km를 가는 빠르기로 3시간 30분 동안 갔다면 사용한 휘발유는 몇 리터일까요? 일단 첫 번째, 1km에 0.08리터를 쓰는데 65km를 가는 빠르기로 3시간 30분 동안 갔대요. 그럼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부터 알아야지. 한 시간에 65만큼 가는 친구가 3시간 30분을 갔대. 근데 얘가 1시간에 65km이 되니까 이것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3시간 30분이라는 얘기는 3과 60분의 30시간이라는 뜻이고 그게 이미 3과 2분의 1시간이라는 얘기고 지금 소수에 곱셈하고 있는 거니까 소수로 바꿔주면 3.5시간이겠죠. 그래서 65km로 3.5시간 동안 갔어. 그럼 그 거리가 얼마일까? 계산해볼까요? 65 곱하기 3.5 5, 25, 6, 5, 32 3, 5, 15, 6, 3, 19 여기다가 소수점이 한 칸이니까 이렇게 227.5km를 갔네요. 와, 많이도 갔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km에 가는데 0.08리터를 쓴다고 하니까 사용한 휘발유는 1km에 0.08리터씩 227.5km를 갔다. 어휴, 복잡하겠는데 한번 계산해볼까요? 227.5 곱하기 0.08 안 복잡하네요. 8호 40 87에 56이니까 60 8이 16 그 다음에 8이 16? 네. 8이 1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소수점이 몇 칸 이동이냐면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콩 찍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한 게 18.2다. 따라서 몇 리터를 사용했다? 18.2리터를 사용했다. 마지막 예제 6번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4.5cm인 색테이프 10장을 3.8cm씩 겹치도록 한 줄로 길게 이어 붙였어요. 이때 이어 붙인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이거 지난달에 월말평가에 나왔던 문항이죠. 그때 이제 이거 서술형 오답 정리하면서 그래도 좀 잘 이해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14.5cm인 색테이프를 겹치지 않고 그냥 쭉 붙였다면은 14.5 곱하기 10이었을 거야. 색테이프 10장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겹친 부분이 있었어. 그럼 겹친 부분의 길이. 겹친 부분의 총 길이가 얼마냐? 얼마냐면 3.8cm씩 겹쳤는데 생각해보세요. 종이를 2장을 겹쳐 붙이면 겹친 부분이 1개 생기지. 3장을 이어 붙이면 겹친 부분 2개. 4장 붙이면 겹친 부분 3개. 그렇다면 10장을 겹쳤을 때 겹친 부분은 9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일까? 전체 길이는 원래 안 겹치고 붙였을 그 테이프에서 겹친 부분을 빼주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겹쳐서 붙여서 나온 그 전체 길이가.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4.5 곱하기 10인데 우리 이거 좀 전에도 했던 건데 우리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할 때는 소수점이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뒤로 이동한다. 곱하기 10이니까 뒤로 한 칸 이동. 따라서 145cm.
다음에 겹친 부분은 3.8cm가 9개니까 98에 72, 93, 27 이렇게 되고 소수점이 한 칸 34.2cm이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겹치지 않았을 때 전체 길이에서 겹친 부분을 빼주면 된다. 선생님이 곱하기 할 때는 이 소수점 상관없이 숫자를 끝에다 맞추면 되는데 뺄셈, 덧셈 뺄셈 할 때는 소수점을 점끼리 맞춰가지고 써줘야 돼요. 145에서 34.2를 빼줄 건데 자연수는 점이 항상 끝에 찍혀있는 거 알죠? 점을 맞춰서 점맛이에요. 점맛.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2를 빼려고 0.1을 빼려고 봤더니 없어. 그럼 꺼줘야지. 10 빼기 2, 8. 소수점 잘 챙겨주고 4 빼기 4, 4 빼기 3, 그 다음에 1. 따라서 전체 길이는 몇 cm다? 110.8 단위까지 cm다. 전체 길이는 110.8cm이다. 하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숙제를 좀 내줄게요.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여기 자막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이거 숙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해오시고 그 다음에 연산 문제 항상 하루에 한 장씩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연산 숙제도 여기 자막에다 같이 넣어줄게요. 숙제 잘 해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